갑상선 환자분들이 오셔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에 걸린 본인과 같은 분들이 많냐고 항상 질문들을 하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하는 자가 면역성 질환인데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쉽게 말하면 자기의 몸을 오히려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을 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근데 2015년도 통계 결과에 의하면 1000명당 한 26.8명 정도가 여성의 경우 발생을 한다고 해요. 남성의 경우는 이거의 한 5분의 1 정도인데요. 여성은 한 60대에 제일 많이 발병을 하고요. 남자는 70대 정도 되면 더 많이 발병을 한다고 하죠. 나이가 더 많이 들수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조금 더 많이 발병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대부분 우리가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내 몸을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하는 질환인데요. 이 경우는 1000명당 한 3.7명 정도로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레이브스 병은 1000명당 한 3.6명 정도로 발병을 하고요. 한 20대에서 40대 정도에 많이 생기고 또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한 4배에서 8배 정도 많이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여자에게서 남자보다 더 많이 발병을 한다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원인은 특별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여성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이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도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저하증과 항진증 중에 어떤 게 더 불편한지도 역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면 살이 일단 먼저 찌고요. 붓고 힘들어지고 심한 분들은 숨이 차기도 하고 변비도 생기고 우울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죠. 항진증이 되면 반대 증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심장박동도 빨라져서 우리 요즘 많이 생기는 공황장애 같은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살이 빠지기도 하고 설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하증보다는 항진증이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항진증 중에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목이 많이 튀어나오게 되고 안구가 돌출이 많이 되죠. 그러다 보면 2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을 대하기에 많이 자신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진증의 경우가 아마도 생활하시기에 조금 더 불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 자체가 유전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저하증과 항진증이 모두 자가면역성 질환이죠. 이러한 자가면역성인 체질적인 소인은 유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이분이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면 부모님 중에 저하증이나 항진증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꽤 많았고요. 그리고 암을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나 형제들 중에 암이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유전과 상관없는 케이스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갑상선에 대한 유전이 없는데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병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장기 중에 하나가 저는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전이 아니어도 요즘과 같은 현대에는 갑상선 질환의 발병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갑상선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의 경우는 간에서 대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대사가 잘 안 되거나 중성지방이 많이 쌓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해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해독을 도와줄 수 있는 야채나 과일들을 많이 드시면 더 좋고요. 또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아까도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양질의 단백질,
소고기든 오리고기, 추어탕 이런 것들 도움 많이 되고요. 야채들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염증을 많이 만드는 물질들, 고등어나 등푸른 생선들, 그리고 우유 너무 많이 먹는 거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삼겹살 같은 것도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이 여쭤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콩, 그리고 양배추 이런 거 먹어야 되나요? 브로콜리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콩이랑 브로콜리 그리고 양배추 이러한 성분들이 갑상선을 악화시키는 성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갑상선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얘기는 논문들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의 특성상 무엇을 많이 먹고 무엇을 조금 먹고 금기하고 이런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조금씩 먹으면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양배추랑 브로콜리 같은 십자가 식물들을 보면 너무 많이 먹지는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콩 같은 경우는 콩밥도 있고 뭐 된장도 있고, 그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콩을 드실 때는 발효를 한 음식을 먹으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된장 같은 걸로 드시면 크게 갑상선에 무리가 가지 않으니까요. 그건 기억해 놓으셨다가 콩은 발효로 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영양분은 골고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골고루, 그리고 야채 많이, 그리고 콩과 십자가 식물들은 적절하게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1번은 잠을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한의원에서 환자분들을 많이 뵀을 때 갑상선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수면 습관이 불규칙한 분들이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간호사 혹은 밤낮이 바뀌어서 일하는 상담원들 이런 분들 많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경찰 또 역시 3교대 근무시더라고요. 경찰분들 역시 갑상선 질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일하셔야 되는 분들 있죠. 학원 강사분들, 또 선생님들, 교수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갑상선이 많이 혹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늦게까지 일하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밤새서 일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유학 갔다가 또 갑상선 질환 생겨서 막 귀국하셔서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학 가서도 너무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생활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식사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 갑상선 질환 많이 생기시거든요. 아침 요즘 많이 건너뛰죠. 하루에 2끼밖에 안 먹는 분들 많은데 저는 하루에 3끼 꼭 다 챙겨 드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아침에 밥을 드시기 불편하시면 가볍게라도 간단하게 과일 정도만이라도 챙겨 드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치약 있죠. 치약에 있는 불소가 갑상선 호르몬을 교란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세탁세제 있죠. 세탁세제에 있는 염화물도 그렇고, 우리가 또 매일 먹는 빵에 들어가는 빵 부풀림제, 이게 브로마칼륨 이러한 성분들이 갑상선 호르몬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겨서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호르몬들을 전부 다 피해갈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환경 호르몬들을 해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나리입니다, 여러분. 미나리 가끔씩 끓여 드시면 이런 환경 호르몬들 잘 해독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미나리 잊지 말고 꼭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면 치료를 꼭 받아야 하나요? 이 질문은 우리가 아픈데 치료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과 같은 거죠. 당연히 하셔야죠. 먼저 여러분들이 저하증이 있으면 뭐 병원에 가서 신지로이드라는 약물을 처방을 받으실 거고, 항진증이 있는 경우는 뭐 메티마졸이나 안티로이드 같은 약들을 처방 받으실 텐데요. 이제 이러한 경우에 증상들이 좋아지시면 그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이러한 약들을 복용을 해도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정상이 되는데 생활 속에서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방치료, 한약치료 꼭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또 가장 한의원으로 빨리 오셔야 되는 분들이 뭐냐면,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나 불연성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는 T3, T4는 정상이에요. 근데 TSH라고 하는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만 살짝 문제가 생긴 경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병원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정상이니까 지켜볼게요. 근데 지켜보고 2, 3년 있다가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2, 3년 정도 있다가 혹은 뭐 1년 정도 있다가 정말로 환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러한 지켜보는 이 단계에서 한방 치료를 하시게 되면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정말 빨리 좋아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연성 갑상선 질환인 경우에는 한의원 치료를 꼭 같이 고려하셔서 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